오늘 그 트럼프의 세계 전략과 한반도 통일 전망이라는 저는 미국 대통령을 누구가 돼도 한국 사람은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좋은데 기왕이면은 우리나라 통일을 좀 앞당겨줄 대통령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간만에 그것을 해줄 수 있는 대통령이 트럼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2016년에 대한민국 학자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트럼프가 당선될 거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또라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제가 트럼프가 당선될 것이라는 예측은 미국 사람들이 생각보다 보수적입니다. 오바마라는 대통령이 8년을 했는데 오바마는 미국 정치에서 가장 극단적인 실험입니다. 흑인이 대통령이 되다니. 그런데 오바마가 8년을 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하고 힐러리 클린턴이 붙었는데 힐러리 클린턴이 된다면은 그것은 미국 역사상 예외가 제곱입니다. 익셉션 제곱이에요. 뭐냐면은 흑인이 했는데 또 미국 정치의 예외인 여자가 대통령이 된다? 확률이 적습니다. 그리고 미국 역사상 대통령 임기가 8년으로 정해진 것은 1950년대입니다. 트루만 때. 그런데 같은 정당이 12년을 한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공화당이 12년 동안 백악관을 차지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레이건 대통령이 8년, 부시 대통령, 그 레이건의 부통령인 그 사람이 4년. 그때 미국 사람들은 부시를 레이건's third term, 레이건이 너무 좋은데 3번 할 수 없기 때문에 레이건하고 가장 닮은 부시. 그런데 오바마는 실험에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이 정말 특별한 사람을 뽑아놨는데 뭐 생각보다 그렇게 잘하지 못하네. 그리고 오히려 비미국적입니다. 비미국적. 지금은 그 사람이 미국 출생이 아니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바마가 된 다음에 또 다른 예외적인 실험인 클린턴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리고 그때 마침 우리 딸내미가 그 와톤 스쿨을 다니고 있었는데 필라델피아는 완전히 민주당의 본산입니다. 제가 여름에 한 석 달 정도 2016년 한 2달 이렇게 보면서 분위기가 다르구나. 힐러리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트럼프가 된다고 예측을 했고 혼자 맞춰가지고 그때 제가 학자로서 엄청나게 유명세를 타게 됐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저를 그래도 유명하게 만든 그런 사람이 됐는데 뭐 그걸 떠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통일할 수 있는 조건을 상당히 만들어주고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80년 동안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요 파란색, 이 색이 아직도 빨간색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국제정치적인 기적입니다. 이 전체의 과거에는 공산당입니다. 지금은 독재국가입니다. 근데 요즘 코딱지만한 그 자본주의 국가 그리고 그래도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가 빨간색으로 바뀌지 않고 살았다는 것은 기적인데 우리 목사님들은 이게 하나님의 기적 때문에 살았다라고 그러고 국제정치학을 얘기하면은 이 빨간색을 전부 맞짱 떠줄 수 있는 파란색이 얘 편이었다. 미국이 한국 편이었다. 한미 동맹 때문에 저 조그만 파란색이 80년 동안 버티고 있고 앞으로 그 북한을 파란색으로 바꿀 것 같고 중국조차도 곧 파란색으로 바꿀 것 같고 이런 바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 국제정치 이 상황을 이제 바꿀 수 있는 그런 그 변혁적인 정치가가 트럼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일에 대한 기본 지식입니다. 우리가 통일하겠다고 우리 남북한 사람이 만나면은 울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80년 불렀습니다. 근데 왜 통일이 안 돼요? 남한 사람, 북한 사람 통일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통일이 안 될까? 통일은 우리 민족 문제를 초월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통일은 국제 문제입니다. 국제정치에 의해서 잘린 겁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우리 아주 유명한 국제정치학 교수 이기택 교수님한테 교수님 그때 우리 민족이 단합했으면 통일이 됐을까요? 안 돼. 우리 민족 단합하고 이런 거 하고 통일은 관계없어요. 미국과 소련,
그 둘이 갈등했기 때문에 잘라진 거야. 그 두 개의 거대한 힘이 부딪혔기 때문에 잘라진 거야. 근데 한 힘이 다른 힘을 압도하면은, 예를 들어서 소련이 미국을 압도하면은 그럼 공산통일이 곧 될 거고, 미국이 소련을 압도하면은 그럼 자유통일이 될 거야. 그렇게 통일은 되는 거야. 통일은 국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한반도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얘가 반대하는 겁니다. 중국. 일본도 반대해요. 얘네들은 구조적으로 반대합니다. 일본은 통일된 한반도는 일본의 심장을 겨누는 단도처럼 생겼다. 내가 다 갖지 못할 바에는 잘라진 것이 낫다. 일본이 보기에 한국은 부러진 칼입니다. 중국은 통일된 한반도는 중국의 뒤통수에 붙어있는 망치처럼 생겼다. 이 망치를 내가 통째로 다 갖지 않는 한 차라리 부러진 망치가 낫다. 그래서 분단 상태를 일본과 중국은 문제가 해결된 상태로 보는 겁니다. 우리는 미치지만은 일본과 중국은 그게 더 나아. 여기서 지금 금방 부러진 칼, 부러진 망치라고 그랬는데 요거 붙여놓으면은 단도가 되고 망치가 되는데 요거를 붙여놓고 싶어 한 데가 미국입니다. 왜냐하면은 얘가 하나가 되면은 그 망치를 미국이 쥐고서 중국 등어리를 언제든지 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일본 미국 편 아닙니다. 미국이 저거 통일되면 내가 일본을 언제든지 견제할 수 있는 칼을 쥐는 거구나. 그러면은 통일된 한반도가 당연히 미국 편이다. 당연히 미국 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지정학인데, 지정학은 친구는 항상 멀리 있답니다. 적은 항상 가까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적은 누구냐? 우리나라 가까이 있는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보다 힘센 나라가 우리 적입니다. 그것이 국제정책 3000년짜리 철칙입니다. 원교 근공이라고 그러죠. 항상 가까이 있는 나라랑 싸우게 돼 있고 멀리 있는 나라랑 친하게 돼 있는데, 북한이 통일해도 미국 편입니다. 왜? 북한이 통일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됐어요. 일본하고 중국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미국 힘을 빌리는 거예요. 월남이 공산 통일했는데 미국 편 되더라. 이것은 국제정책 철칙입니다. 그래서 미국만이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지정학적, 구조적 반대가 없는 나라인데, 이 통일을 하는데 간단하지 않습니다. 피가 묻어요. 손에 흙이 묻어요. 그거를 트럼프는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못해요. 트럼프는 지금 중국 이거 길러줬더니 맞짱 뜨네. 나한테 덤비네. 너 꺼져. 용감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내려눌러가지고 미국 힘이 중국보다 훨씬 크면 통일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시점이 엄청나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이건 오바마 때부터 미국이 아시아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하죠. 아시아가 돈이 더 많아요.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나라가 더 무섭습니다. 영국보다 중국이 미국한테 더 무서워요. 그래서 미국이 아시아에 관심을 쓰고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데, 한반도는 미국이 사용하기 끝내주는, 그래서 오바마 때 한국을 린치핀이라고 부릅니다. 린치핀이라는 거 우리 시골 가면은 옛날 이렇게 소 달구지 있고 축이 있고 바퀴 있고, 바퀴 끝에 뭉치 하나 붙이죠. 뭉치에 핀 하나 꽂습니다. 이 핀을 뽑으면 바퀴가 떨어져 나가요. 그게 린치핀인데, 미국이 한국을 미국 안보, 동부에서 미국 안보의 린치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 말을 일본 사람들이 듣고 이건 무슨 소리야? 미국이 일본 보고는 코너스톤이라고 그럽니다. 그 일본 방위연구소에서 코너스톤이 더 중요하냐, 린치핀이 더 중요하냐라고 논쟁했습니다. 결론이 뭐냐 물어보니까 린치핀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중요성에서 한국한테 자리를 뺏겼다라고 한탄하고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더욱 친미적인 정책을 일본 사람이 썼죠. 예, 이 지도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정책은, 지금 중국이 미국의 주적입니다. 주적이라는 것은 미국적 세계 질서를 가장 위협하는 나라가 중국이고, 미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내가 차지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해서라도 중국의 그러한 노력을 제압하는데 그 모든 외교 정책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몽고가 이 파란색이 전부 다 미국 편이에요. 지금 탄자 들어간 나라 미국이 다 접수했습니다. 다 자기 편 만들었어요. 미국의 정책은 중국을 포위하는 겁니다. 다 포위했는데 마지막으로 북한 요거를 파란색으로 바꿔놓으면은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이 끝납니다. 그럼 북한이 파란색이 되었다, 남한도 파란색이다. 그게 통일입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 정책, 대중국 억압 정책은 북한을 미국 편으로 만드는, 그것이 마지막 방점이 되고, 북한이 미국 편 되면은
그거는 통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지도자는 힐러리 클린턴이라든가 바이든이 아니라 트럼프라고 보고 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솔직히 저는 뭐 운동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바로 지금 트럼프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한반도를 확실한 미국 편 부러진 칼이 아니라 미국이 들고서 쓸 수 있는 칼로 만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반도 통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국제정치적인 통일 전략에 그대로 일치합니다. 이분은 그 서울대학을 나오시고 정치과 독일에 가서 정말 그 교수를 하시는 아주 훌륭한 박성조 박사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보고 독일 통일을 이뤄낸 요인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세 가지로 요약하겠다. 미국의 지원, 소독의 경제력, 소독의 단결력. 요 두 가지는 있으면 좋은 거예요. 미국의 지원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 미국의 지원.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지원이었다. 우리나라도 똑같다. 남한이 경제가 있어야 되고 남한 사람들이 단결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 미국이 도와줘야 된다. 특히 미국의 도움 없으면 한반도 통일은 절대 불가능하다. 정책자가 절대라는 말 별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라는 말을 써도 됩니다. 한반도 통일은 미국이 안 도와주면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미국이 이거 통일시켜야 되겠다라고 할 때 그때 통일이 됩니다. 6.25 때 한번 통일시키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국군이 들어와서 130만 대군이 들어와서 그걸 막더라. 그래서 미국이 이거 통일이 한반도 통일이 간단한 것은 아니구나. 그런데 지금 중국이 커져가지고 미국한테 맞짱을 뜨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한반도 통일하는 것이 미국의 대전략에 좋다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있는데 서독 더하기 동독은 통일 독일은 서독입니다. 이게 통일의 방정식이에요. 북월남 더하기 남월남은 통일 월남인데 그것은 북월남이다. 이것은 뭐냐면은 모든 통일은 흡수 통일입니다. 평화 통일도 있고 전쟁 통일도 있어요. 하지만 결과는 전부 흡수 통일이다. 남한 더하기 북한은 통일 한국인데 북한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북한이야. 우리는 남한 더하기 북한은 통일 한국인데 그것이 남한이야. 서독은 통일했는데 수도도 그대로 헌법도 그대로 에브리띵 그대로입니다. 수도만 옮겼어요. 본에서 베를린으로 갔는데 서독 헌법에 통일이 되면은 수도는 베를린으로 옮긴다라고 아예 써 있었습니다. 여기 깃발도 그대로 쓰고 다 쓰는데 호지명시 여기는 여기는 하노이가 수도죠. 여기는 사이곤이 수도였죠. 통일한 다음에 수도는 하노이 그대로고 사이공은 이름을 호지명시로 바꾸더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건 얘 더하기 얘가 이거가 된다는 건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국제정착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얘 더하기 얘는 얘든지 얘예요. 남한하고 북한이 통일되면 그 나라 이름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아니면 대한민국입니다. 깃발도 둘 중에 하나가 될 거고 수도도 평양 아니면 서울입니다. 평양이 수도가 되는 날 서울은 김일성시로 100% 이름이 바뀝니다. 남한이 통일했을 때 평양이 이승만시로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좀 냉혹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 깃발이 우리나라 깃발이 될 가능성은 0입니다. 헌법 뭐 이런 거 다 미국이란 슈퍼파워가 있습니다. 미국은 아마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지구 역사 이래 어느 강대국도 미국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초강대국인데 미국이 소련을 무너뜨린다면 혼자 남아서 정말 초강대국을 향유할 때 국민들한테 물어봤어요. 미국은 어떤 외교를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독립합시다. 즉 국제 문제에서 손 뗍시다. 우리가 왜 전 세계에 돌아 나가가지고 그래요. 미국은 누구도 위협하지 않으니까 독립합시다. 모니벌 아메리카. 우리가 돈이 되는 한도 내에서 선별적으로 도와줄 나라를 도와줍시다. 그리고 도와줄 나라한테 돈도 뜯고 이게 트럼프 일기 때입니다. Indispensable America. 미국이 어찌 그런 나라입니까? 미국은 세계의 민주주의를 책임져야 되고 세계의 리더가 돼야 됩니다. 가난한 나라로 도와줘야 되고 미국은 없으면 안 됩니다. 28%밖에 안 나왔습니다. 우리는 미국은 항상 전 세계를 다 도와줄 줄 아는데 미국 사람들의 거의 72%가 고립으로 가든지 필요한 나라만 도와주자 이렇게 바꾸고 있죠. 또 다른 이론입니다. 이 사람은 포르투갈계 미국인인데 죽었어요. 젊은 학자인데 아주 탁월한 학자입니다. 미국처럼 힘센 나라는
세 가지 외교 정책 중에 하나를 택할 수 있다. 1. 자신이 막강한 동시에 안전하다고 느끼는 유일 초강대국은 세계 정치 무대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아까 말한 인디펜던트 아메리카. 그 다음에 유일 초강대국은 국제 정치의 핵심적인 국가로 남아 있으면서 현상 유지 정책을 취할 수 있다. 트럼프 일기 때 저렇게 했습니다. 셋째, 유일 초강대국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국제 정치 현상을 변경시켜 나갈 수 있다. 트럼프 2기가 저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차제, 미국이 살기 좋은 세상으로 세계를 다 바꿔버려야 되겠어. 그래갖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해당되는 정부를 다 날릴 겁니다. 1. 독재국가 2. 이슬람국가 3. 공산국가 4. 신중국가 5. 반미국가 여기에 속하는 나라들은 트럼프 임기 중에 다 정권 무너질 겁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돼가지고 남미 정권 7개를 무너뜨렸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우파가 되고 또 가서 마두로처럼 잡아온 놈도 있고 큐바처럼 그냥 날려버리는 것도 있고 남미에서만 7나라가 자유주의 국가로 바뀌었다. 이제 북한 바꿔놓을 거고 중국 바꿔놓을 거고 이란 바꾸고 있고 영국, 독일, 프랑스 정권 다 바꾸고 있습니다. 캐나다 바꿀 거예요. 예. 북한 정권이 자유주의 정권으로 바뀌는 게 통일입니다. 중국이 자유주의 정권으로 바뀌면 통일이에요. 중국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 그 나라 정권을 바꿔놓다. 미국적 정치 제도를 가진 그거를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트럼프는 유일 초강국이 된 미국이 세계를 바꿔놓는 그 작업을 지금 용감하게 트럼프 아니면 못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캐나다 이게 왜 친중이야? 국민들은 다 반중인데 정치가들은 왜 친중이야? 돈 먹었으니까 친중이죠. 이거 지금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린랜드 이거 서반구에 있는 대륙인데 왜 중국하고 러시아가 찝쩍거려? 지금 이제 미국이 거의 가져오기 직전입니다. 파나마 이거 미국이 만든 운하고 파나마라는 나라도 미국이 만들어줬습니다. 1달러 주고 파나마한테 파나마 운하를 줬습니다. 이거로 먹고 살아. 파나마 통과하는 배가 꽤 규모가 있는 배는 한 척이 5억 원을 냅니다. 한번 통과하는데 통과비가. 파나마 부자예요. 그런데 보니까 중국이 파나마를 가지고 있네 지금. 트럼프가 보기엔 야 우리가 파나마를 파나마한테 줬는데 왜 중국이 가지고 놀아? 다 꺼져. 다 쫓아버렸습니다. 파나마하고는 중국 한문으로 된 간판들이 무지하게 많았는데 그거 작년에 트럼프가 다 쫓아냈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사무실에다가 영국 수상의 동상을 갖다 놨습니다. 일기 때 그랬습니다. 바이든이 치웠습니다. 또 갖다 놨습니다. 뭐냐? 예, 바이든은 이 처칠은 Defender of the Western Democratic Christian Civilization입니다. 서구 기독교 자유주의 민주주의 문명의 수호자. 예, 지금 영국은 이슬람입니다. 사실상 프랑스도 이슬람입니다. 독일도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이 많지 않은데 기독교가 밀렸습니다. 정치가들이 전부 다 그러고 있어요. 그거를 트럼프가 지금 다 바꿔놓고 있는 중이죠. 그 다음에 트럼프는 제일 큰 대통령 얼굴이 여러 명 있는데 레이건이 제일 커요. 레이건은 뭡니까? Defender of America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련하고 미국이 서로 다툴 때 그 소련을 무너뜨리는데 발벗고 나선 다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이 3차 대전 할 생각이냐? 이 정신없는 레이건 같은 영감아. 미국의 지식인들이 한 소리입니다. 야 웃기지 마라. 저건 날려야 돼. 악의 제국이야. 이블 임파이어. 예, 미국이 기독교적인데 어느 나라를 이블이라는 말 쓰고 천당 지옥이라는 말 쓰면 그 정권 날리겠다는 소리입니다. 결국은 소련을 붕괴시키고 미국 유일 초강대국 시대를 열었는데 트럼프는 중국, 지금은 소련이 아니라 중국이죠. 중국을 깨서 이제 미국의 유일 패권 시대로 만들겠다. 중국을 미국이 깨놓으면 우리는 대한민국 위주의 통일이 되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저 사람이 이 임기 중에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죠. 지금 트럼프 내각은 이 사람들은 메시아 또는 크루세이더입니다. 장관들을 다 작년 2월에요. 장관들을 얼추 다 채워놓은 다음에 트럼프가 목사 출신 주택부 장관 터너 장관한테 나와서 기도하세요. 지금 이 사람들은 다 통성기도하고 회의를 열고 회의를 마치는데 이 터너 장관이 한 말입니다. 뛰어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을 미국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들한테 각각의 임무를 주고
그리고 어노인트, 뭐 여기 우리 다 교회 다니는 사람 많지만 어노인트, 기름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지금 거의 소명입니다. 소명. 미국은 세계를 자유주의 문명으로 바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지금 저걸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측면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미국이란 나라가 스탈린이 그로미코라는 뭐 러시아에서는 아주 소련에서는 최고의 외교관이죠. 저 사람을 미국에 파견하면서 미국 대사로 당신 미국 가서 미국 외교 정책을 알고 싶으면 교회를 열심히 나가봐.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 가보면은 그 나라 외교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어. 이 사람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미국 와서. 그 정도로.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하는 거가 기독교적이고 메시아닉 크루세이더라는 거는 작년에 4년 전에 그리고 요 며칠 전에 요 대통령 얼굴이 있는 큰 바위 여기 갔습니다. 우리는 꼿꼿하게 자랑스럽게 서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습니다. I will never allow God to be removed by leftist radicals. 지금 미국이 오바마 시절 8년 그리고 또 바이든 시절 4년 동안에 엉망됐습니다. 재작년 바이든이 대통령 할 때 미국의 부활절을 바이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은 성전환자의 날로 선포하겠습니다. 그들이야말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사람들입니다. 트럼프가 열받아가지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날을 기독인의 날로 선포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러진 않았습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법적으로 아닙니다. 모든 종교를 자유롭게 믿는 나라죠. 그게 기독교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금년 부활절은 완전히 바이든 때랑 다르게 파티를 했죠.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대통령 당선되는 날 새벽입니다. 마르알라고 플로리다 거기에서 그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이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이 확정되는 순간에 그 누가 나와서 노래를 한 사람이 시작을 했는데 그 노래가 How great thou art.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냐. 우리말로 저 노래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상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트럼프 2기 내각의 성격은 완전히 세계를 뒤집어 놓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1월 20일 날은 백악관 국회의사당 바깥에서가 아니라 국회의사당 속에서 취임식을 했습니다. 왜 속에서 취임식 하셨는지 아십니까? 추호사가 아니에요. 미국 역사상 J6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1월 6일 날 공화당 지지자들이 미국 국회 신성한 민주주의 전당을 난입해가지고 미국 민주주의를 망쳤다. 그건 다 지금 가짜입니다. 거꾸로 낸시 펠로시 여기 샌프란시스코에서 몇십 년 국회의원 한 그 아줌마가 다 사전에 쪄가지고 죄 없는 사람을 총으로 머리를 쏘고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국회를 접수하러 들어간 겁니다. 근데 거기서 국회 내에서 취임식을 하는데 미국 해군 사관학교 합창단이 와가지고 부른 노래는 마귀들과 싸울 줄 압니다. 이게 미국 외교 정책이에요. 마귀들과 싸울 줄 압. 미국 국내 정치 그리고 국제 정치 여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네, 요 며칠 전에 미국 5월 17일이 트럼프 대통령이 금년 봄에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국가 조창 기도회를 한다며 이 나라가 많이 망가졌는데 다시 하나님께 바치겠다. 250주년을 맞이하여 rededicate America to God 해가지고 5월 17일 날 워싱턴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나라를 다시 봉헌하는 그런 행사를 했죠. 본격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1월 1일 날 백악관에 이 그림을 올렸습니다. 2026년은 the best is yet to come. 이제 두고 보세요. 끝내주는 일들이 벌어질 테니까. 그리고 2026년은 우리들이 우리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 외교 정책의 기본입니다. 미국 사람은 말이죠. 북한을 통일시켰다 했을 때 저 사람은 그럴 거예요. 나는 2,500만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에요. 미국 외교 정책은 중불난 특징이 있는데 다른 나라는 자기가 안전하면 외교 정책이 끝납니다. 나는 나의 안전이 100% 보장되었어. 미국은 세계를 바꾸는 것이 미국의 목표입니다. 서바이벌 그 자체가 아니라 세상을 이제 미국한테도 좋고 그래서 1차 대전 때 전쟁하러 갈 때 윌슨 대통령이 그랬죠.
민주주의가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전쟁하러 간다. 그게 미국 사람들의 외교입니다. 2026년은 자유를 위해 싸우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마두로를 잡아갔습니다. 마두로 잡아간 다음에 트럼프가 한 말은 나는 3천만 명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3천만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궁극적 목적은 미국의 유일 강대국 자리를 끝까지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도전자가 중국이니까 중국을 괴멸시키는 것. 중국 공산당입니다. 중국이란 나라가 아니에요. 중국 공산당을 붕괴시키는 것이 트럼프 정책의 마지막 골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붕괴되면은 그러면은 중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들었으면은 그래도 자유민주주의를 흉내내는 나라가 들었으면은 이제 통일되는 겁니다. 바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요거는 바이든 때 미국 공화당 의원이 바이든 행정부 미국의 적을 순서대로 밝혀주세요. 그때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적은 1. 시진핑, 2. 푸틴, 3. 김정은, 4. 하메네이.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 된 다음에 얘를 날린 겁니다. 이제 순서대로 날리겠죠. 마두로 잡아왔죠. 이거 잡아왔을 때 세계가 놀랐습니다. 지금도 저게 가능하구나. 미국이 무슨 무기를 도대체 갖고 있길래 미군 병사들이 저기 마두로 잡으러 갔는데 마두로를 지켜주는 것은 큐바군입니다. 큐바 대령, 큐바 장교들 30몇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미군 병사가 뭐를 쐈는지 모르겠는데 몸 팔다리가 다 풀리는 거예요. 맥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정신을 그냥 혼미하고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고 뭐고 다 그렇게 잡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이번 사건에서 증명이 됐죠. 이 악당 같은 놈이 국민의 3분의 1을 특히 여자의 3분의 1이 브라질로 가서 창녀합니다. 국민을 그렇게 다 망가뜨리고 쫓아낸 놈이에요. 자기만 잘 살고. 중국 사람이 그린 겁니다. 리샤오민이라는 사람이 마두로 잡으러 갈 때 독수리가 잡으러 가니까 하메네는 그냥 넘어졌고 김정은이도 도망가고 그런데 시진핑도 도망가더라. 이것이 국제정치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많은 사람은 시진핑이가 독수리인 줄 알아요. 우리나라 신문 보면 북한하고 미국이 싸울 때 서로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라고 씁니다. 그래서 내가 기자한테 너 잘못 썼다 야. 한쪽은 탱크고 한쪽은 티코야. 어떻게 둘이 마주보고 다니는 열차니? 북한이 그렇게 세니? 국제정치의 힘이죠. 네, 날아갔죠. 이 사람 죽인 다음에 첫날 죽었습니다. 나는 8천만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가 트럼프 말입니다. 이란 사람 8천만 아직 다 끝나지 않았지만은 하여간 다 쓸어버렸습니다. 첫날 49명이 죽었으니까 38일 동안에 400명이 죽었습니다. 순서대로 위에. 군수까지 다 죽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미국의 CNN 같은 데는 이란이 잘 싸우고 있다고 나오는 겁니다. 정권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항복을 못 받아서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다. 아직 남아있는 놈들이 대포 쏘는 거예요. 미사일은 없는데 대포를 쏘는 겁니다. 군함은 없지만 보트 타고 가서 소말리아 해적이 목선 타고 가서도 유조선 세우니까 그런데 잘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란은 해군이 아니라 해적이 싸우는 겁니다. 지금 큰 건 다 없어졌죠. 참 이렇게 끝까지 미국이 적이고 이스라엘이 적이었는데 전쟁이 딱 나는 그 순간 죽어버렸다. 미국의 그 무서운 힘입니다. 여기서 모든 미국의 외교 정책은 목표가 중국이라는 걸 향합니다. 베네수엘라를 미국이 장악했는데 베네수엘라를 시진핑이가 그렇게 공들인 이유는 베네수엘라가 지구에서 잔존 석유량이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석유 부존량 1위예요. 그거를 지금 미국이 장악한 겁니다. 베네수엘라는 국제 깡패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너는 석유를 자유롭게 팔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해. 그런데 중국이 너는 석유를 자유롭게 팔지 못하지만 내가 사줄게. 그렇지만 네가 파는 석유는 부정이니까 값싸게 팔아. 그래서 중국이 베네수엘라를 그동안 등쳐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는 이렇게 남을 약 올리죠. 이거 미국의 51번째 주야. 트럼프는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정말 그 망나니예요. 그렇지만은 최근에 내가 미국 책 보니까 하나님이 데지그네이트 찍은 망나니예요. 데지그네이트 디스럽터. 하나님이 네가 망나니 짓을 해. 너는 완벽하지 않아. 그렇지만 너는 내 일을 하는데 가장 괜찮아.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이제 이란 석유를 미국이 이란도 사실상 장악한 거예요. 지금 세계에서 석유 수입이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자기가 필요한 석유를 100이라 치면은 74를 사옵니다. 그런데 그 74의 70%를 미국이 준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0.74 곱하기 0.7 그러면 0.5예요. 중국이 필요한 석유의 절반은 미국 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공산당이 거의 골로 가기 직전이다는 그 얘기입니다. 트럼프가 그랬어요. 내가 팔 테니까 제대로 값 주고 사가. 베네수엘라 것도 제대로 돈 주고 사가고. 중국 통계 보면은 이란하고 베네수엘라 석유 수입이 0으로 나옵니다. 나쁜 놈들이에요. 그런데 이란 석유는 중국에 사오는 석유의 2위입니다. 사우디 다음이에요. 베네수엘라는 더 미치지만은. 그러니까 그렇게 중국이 데이터가 엉터리인데 베네수엘라하고 이란 석유를 미국이 장악함으로써 중국은 이제 죽을 미칠 지경에 지금 도달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조금만 한 겁니다. 중국이 수입하는 석유에 중국이 필요한 석유의 50%는 미국이 지금 장악한 상황이다. 베네수엘라 석유가 세계에서 1위, 사우디가 2위, 이란이 3위인데 부전량 1위, 3위를 미국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상태다. 미국 장군이 이 사람이 혼자 전쟁하죠. 여러분 지금 미국이 전쟁하고 있어서 피곤합니까? 전쟁하고 있어서 피곤해요. 6.25 때 한국 사람이 이렇게 인 것처럼 지금 피곤합니까? 그래서 미국이 무서운 나라인 겁니다. 미국 국민들은 전쟁하는지도 몰라요. 이 지금 그것도 지금 미국 군사력의 5%가 가서 싸우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전쟁하는 센트콤 사령관이에요. 미군 135만 명 중에서 5만 명이 싸우고 있고 미국 군사력의 10%가 가서 싸우고 있고 미국 국방비가 1조 달러인데 이란 전비가 이란이 거의 항복할 무렵까지 겨우 250억 달러밖에 안 썼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지금 이란이 끝나가고 있죠. 이건 뭐 지금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이란의 그 공화국 그 이슬람 수비대라는 놈들이 절반은 미국한테 항복하자고 그러는데 나머지 절반이 뭐 어차피 죽을 건데 끝까지 싸우자. 그래서 대령 이런 것들이 막 쏴요. 총사령관이 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미국이 분노해가지고 요번에 배 세 척이 이제 뭐 가다가 멈칫했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차라리 이제 끝나겠다. 저놈들하고 뭘 하려고 그러는데 결국 안 되는구나. 지금 끝내기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중국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중국이 얼마나 이제 골치 아픈 나라냐면은 중국 사람들이 이런 그림을 그려서 중국이 빨리 죽었으면 하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이 있는데 베네수엘라를 트럼프가 잘라냈어요. 이란을 잘라냈습니다. 여기가 이제 잘라지면 노스코리아가 됩니다. 그래서 야 이게 뭐 세월이 오는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 국민을 화학무기로 죽인 놈입니다. 트럼프가 날려버렸죠. 자기 국민 3분의 1을 창녀로 만든 놈입니다. 이놈도 죽였죠. 그다음은 너야. 얘가 지금 덜덜 떨고 있습니다. 이거 뭐 그래서 울어요. 3시에 계속 웁니다. 엉엉 울어요. 소리 내서. 엉엉 우는 걸 네가 어떻게 하니? 미국이 다 들으니까 알죠. 그리고 푸틴 나는 얘는 패스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시진핑 이거 제거하면은 중국이란 나라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없어질 거다. 이제 중국 뭐 다른 이름으로 그래도 민주주의 하려고 흉내내는 나라로 바뀔 거예요. 우리나라 대사가 1년 동안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정치가가 대사로 옵니다. 한미 관계가 수립된 이후에 처음으로 정치가가 오는 거예요. 왜 정치가를 보낼까? 근데 정치가를 보내는 이유는 뭘까? 외교관이 아니라 이 사람은 반공투사입니다. 반중의 아주 화신입니다. 그래서 북한 문제하고 중국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래서 지금 오는 것이죠. 이란 문제가 대충 해결되는 날 미국 의회에 미국 국방 차관보가 나가서 미국을 가장 위협하는 나라는 북한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이란 문제가 얼추 해결될 것 같을 때 이런 움직임이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북한의 ICBMR로 미국을 가장 위협하는 이런 겁니다. 라고 이제 가서 The most urgent challenge는 북한이다라는 말이 6월 달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 문제가 대략 해결이 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구나. 그리고 중국을 방문했죠. 이거 가짜입니다. 얘가 이렇게 키가 크지 않아요.
우리는 보고 이제 가짜 진짜를 구분하는데 가짜를 영어로 body double이라고 그럽니다. 얘는 진짜 아파가지고 누워 있어요. 어떻게 얘 키가 트럼프랑 같습니까? 트럼프가 195인데 얘가 170대 초반인데 어떻게 같아요? 구두를 뭘 쓰는지 모르지만은. 근데 숙제를 잘 안 해요. 너가 가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겠니? 너는 북한에 목을 쥐고 있으니까 얘가 가서 핵 내려놓으라고 그래. 그래서 중불나게 달려갔는데 가기 전에 북한이 핵 문제는 절대로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핵 문제는 꺼내지도 못하고 왔습니다. 트럼프의 생각, 이놈이 내 일을 할 수가 없구나. 내가 직접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겁니다. 트럼프가 중국을 방문했는데 이제 누가 보스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중국 애들이 이러고 나와서 난리 법석을 치는 거예요. 트럼프를. 이게 뭡니까? 미국 대통령 비행기하고 옷을 맞춰 입고 나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양을 떠는 거예요. 얘한테 잘못 보이면 죽겠다. 어차피 죽죠. 이것도 가짜라서 키가 같은 겁니다. 대만 문제, 너 대만 건드리면 가만 안 있겠어. 트럼프가 비행기 타고 떠나는데 대만이 우리는 독립국이라고 선언합니다. 대만 대통령 대변인이. 이거 중국에서 열이 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대만 대통령이 나와서 그 뜻은 우리는 한 번도 공산당의 지배를 받았던 적이 없는 영토라는 뜻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 와 있는 대만 대표부, 대사라고도 안 그래요. 대표라고 그러는데 그 대표가 뭐라고 미국한테 얘기를 했냐. 미국 형님들 무기를 파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9,000마일 되는 곳에 와서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값은 우리가 다 낼 거예요. 지금 중국이 기가 막히는 얘기를 대만이 쉬지 않고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번에 트럼프가 중국 방문한 이후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트럼프가 이제 중국을 다 엉망으로 눌러놨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은 북한 핵을 비핵화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왜 트럼프가 가서 북한 핵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런데 미국에서 중국을 갔다 온 다음에 백악관 홈페이지에다가 둘이 북한 핵은 안 된다고 합의하였다라고 써냈습니다. 이건 합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시진핑을 그렇게 억압하는 것이죠. 그래서 갔습니다. 김정은 만나러 갔는데 트럼프가 보기에 숙제를 제대로 못했어요. 핵 얘기를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핵 얘기를 꺼내지 못했고, 그래서 트럼프가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자기 홈페이지에 올리는 겁니다. 아무 설명도 없어요. 이란 문제가 얼추 끝나갈 때 김정은하고 같이 걸어가는 것을 자기 트루스 소셜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이게 뭐예요? 다음번은 북한 문제야. 내가 해결할 두 번째 이제 이란 다음 이슈는 얘야. 근데 국민이 잘 못 알아듣으니까 아예 설명을 친절하게 해줬습니다. 6월 2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 아예 영어로 읽는 게 더 편하죠. President Trump, 이거는 미국 홈랜드 시큐리티 거기서 이제 뉴스를 낸 겁니다. Want to restart negotiations to disarm North Korea. 북한을 disarm, 무장 해제시키기 위해서 김정은하고 대화를 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and possibly 아마도 remove Kim and replacing him as supreme leader. 이놈이 supreme leader 역할을 하는데 그놈을 remove 할 수도 있다. 저거 리무브 되는 게 통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우파는 아니에요. 그 통일을 주저해. 그래도 통일이 됩니다. 미국이 접수할 테니까. 미국이 접수했다가 차라리 그게 날지도 몰라요. 미국이 북한을 조금 바꿔놓으면은 나중에 통일하기가 더 쉬울 수도 있죠. 공산주의자들과 그러고 나서 이제 며칠 있다가 공산주의자들과의 싸움을 더욱 확대할 것이다. 이제 공산주의들과의 싸움은 시작되었다. 나는 평생 동안 그 싸움을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미국도 좌파들이 참 면면이 미국에 공산당이 있습니다. 1950년에 공산당이 미국 의회에 가득 차 있어가지고 이승만 박사가 저 빨갱이들하고 싸우려니까 죽겠다라고 매일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50년대에 메카시라는 완전히 공산당을 때려잡자는, 그래서 메카시즘 그러면 미국의 아주 우익 독재를 상징하고 그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최근에 베노나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소련이 미국의 간첩질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를 미국에서 연구했는데 메카시가 얘기했던 것이 다 사실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간첩이 많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도 공산주의랑 싸우고 있죠. 공산주의자들이 마침내 이거는
그 미국의 좌파들, 미국 민주당이 원래 좌파가 아니에요.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 미국의 민주당하고 공화당은 뭐가 차이 나냐? 이렇게 배웠습니다.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은 둘 다 빈병인데 라벨이 달라. 이 빈병에는 공화당이라고 써있고 이 빈병에는 민주당이라고 써서 똑같다는 소리입니다. 아무거나 다 담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지금은 겹치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예, 이거를 트럼프가 이 차제 레이건이 소련 날리듯이 미국의 민주당을 날려버리겠다. 만화에 보면 나옵니다. 레이건하고 트럼프가 악수하는데 나는 소련을 날렸어. 그러니까 나는 민주당을 날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만화도 나오고 있죠. 예, 북한. 저는 국제정치학자로서 한동안 이러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통일되면 우리가 강대국 될 수 있다. 지금은 이 사람들 살려야 된다. 이 사람들 살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같은 민족으로서 할 말이 없어요. 1994년에 300만 명의 굶어 죽은 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이 얼마나 이게 북한 어린애가 아니에요. 북한의 평균입니다. 얘가. 이놈이 홍수가 났을 때 물건이 떠내려간다고 그거 주우려고 물에 빠져가지고 남한으로 흘러온 거라. 예, 나는 귀순한 게 아닙니다. 나는 가족들도 형제들이 다 있어서 돌려보내주세요. 돌려보내준 장면입니다. 한국군 중입니다. 미군 중령이에요. 이게 사람이 판문점 대대장이고 판문점 소대장입니다. 북한군 병사예요. 그때 남한 학자들이 북한의 병사들이 얼마나 키가 큰지 몇 킬로그램 되면 군대 가는지 147cm가 넘으면 군대를 갑니다. 몸무게가 45kg 넘으면 군대를 가요. 이건 우리보다 남한보다 10cm 이상 차이가 납니다. 어렸을 때 못 먹으니까 코도 이 모양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이 냅니다. 보통. 예. 고난의 행군 때 고위 장성으로부터 인민 15%가 굶어 죽었고 당원들조차 죽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2년 전 얘기입니다. 2년 전 북한 사람들이 보통 2,000원 월급을 받아요. 2,000원은 1달러가 3,000원입니다. 그러니까 75센트를 받는 거예요. 한 달 일해가지고. 그거로 달걀 2개를 산대요. 야, 어떻게 사니? 북한 좋아하는 사람이 이래요. 북한이 자기 월급으로 삽니까? 국가가 배급을 해주는 나라지. 배급이 94년에 끊어졌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굶어 죽지 않고 살아요? 북한이 배급을 못 해주니까 나가서 알아서 먹고 사세요. 그래서 알아서 먹고 사는 겁니다. 알아서 먹고 사는 것이 원초적인 자본주의입니다. 장마당. 거기 가서들 먹고 사는 거예요. 아주머니들이 장마당 가서 먹고 삽니다. 아저씨들은 굶어요. 얼굴이 아줌마보다 못해가지고. 예. 그래서 북한은 나라가 2개입니다. 국민들이 먹고 사는 경제는 북한하고 달라요. 아주머니들이 먹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 따로 있고, 그러니까 아주머니들이 돈 벌어가지고 그 돈을 아궁에다 숨어놓고 이거 쉬는 재미로 사는 겁니다. 이거 국민 따로 국가 따로예요. 아주머니들은 정은아 네가 뭐 해도 좋으니까 이것만 나는 이 돈 가지고 우리 아들 평양여고대 불어과 보내고 프랑스 외교관 만들 거야. 이 재미로 사는 겁니다. 나라와 국민과 국가가 갈라지니까 북한에서 드문드문 화폐개혁을 합니다. 야, 갖고 있는 거 다 들고 나와. 내일부터는 100대1로 돈이 바뀌어. 90년대 말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5천만 원 있는 사람이 들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50만 원 바꿔줘야 되잖아요. 100대1이니까. 10만 원을 바꿔줘갖고 통일시키는 겁니다. 공산국가니까. 온 북한 국민이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똑똑하죠. 북한 사람들이 북한 돈은 돈이 아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북한 사람들은 그때부터 달러를 모읍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집집마다 달러들이 있어요. 예. 뭐 상한 음식은 먹는데 치약을 섞어 먹으면 괜찮대요. 그리고 또 치약도 없으면 흙을 섞어 먹으면 된대요. 홍수가 나서 돼지하고 사람이 떠내려오는데 돼지를 구해줍니다. 먹을 수 있으니까. 예, 이게 말이 되는 나라입니까? 어떤 탈북자가 간호원이 왔는데 나만 와서 처음 알게 된 사실이 뭐냐. 내가 나의 피의 형이 뭔지 몰랐다. O형인지 A형인지 모르고 와서 남한에 와서 알았다. 북한에서 혈압 재는 사람은 평양 시민밖에 없대요. 예, 이런 나라입니다. 어떤 탈북자가 자기 부인이 아기 낳기 직전인데 병원 갔는데 의사가 붕대고 뭐고 약이고 다 사오라고 그러더래요. 밖에 나갔는데 문을 다 닫아가지고 못 사고 다시 가보니까
피덩이 두 개가 있더래. 그래서 탈북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부인도 죽고 애도 죽고. 이런 나라를 우리가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쓴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 돈을 모으면서 저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미국 할아버지라고 그럽니다. 미국 할아버지가 최고야. 미국 할아버지가 짱이야. 우리 할아버지는 꽝이야라고 그럽니다. 북한 돈에는 전부 뭐 큰 돈 작은 돈에 전부 얘가 써 있어요. 중국 돈도 전부 이 모 씨가 있습니다. 중국 할아버지가 그 다음이고 미국 할아버지가 짱이고 그리고 벤자민이 최고야. 벤자민 프랭클린이 $100짜리죠. 제가 방금 그랬죠. 2024년 1월 달에 3,000원이 1달러였다고. 지금 6만 원이 1달러입니다. 20분의 1로 우리가 어느 나라의 국력, 경제력은 달러로 표시하죠. 그 달러 기준으로 북한은 2년 전에 20분의 1이다. 지금 뭐 이거 다 우리가 대한민국은 1인당 소득이 북한의 54.5배입니다. 남한의 총 경제력은 북한의 109배입니다. 오늘 남한하고 북한하고 통일하면은 남한 100, 북한 0.8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0.8이 됩니다. 그래도 늘어요. 북한은 0이 아니니까. 그런데 통일하면은 북한은 매년 17% 성장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남한은 북한 덕택에 9% 성장할 거라고 예측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경제 발전도 30년 이상을 가지 못합니다. 고속 경제 발전은. 우리나라는 30년 동안 박정희가 고속 경제 성장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고 통일하면은 고속 성장 30년이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했을 때 우리는 세계 5위급 안에 확실히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통일을 하면 좋다라고 보는 것이죠. 북한 사람들 뭐 쌀값이고 뭐고 말이 안 돼요. 지금 북한에. 그런데 지금 북한이 문제가 생긴 것은 장마당 제너레이션, 영어로 장마당 제너레이션입니다. 그 세대가 1994년 아까 나 굶어 죽을 때부터 니네들이 먹고 살아. 그래서 그때 태어난 애들이 지금 30살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린애들, 너댓 살, 뭐 10살 미만들은 그래서 지금 북한의 0에서 40세까지는 장마당 세대라고 그럽니다. 김정은이가 국가에 대해서 고마워하세요. 애들이 엄마가 고마운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엄마가 고맙습니다. 엄마가 다 돈 벌어서 먹여 살리니까. 어린애들이 핸드폰 봐요. 북한에 핸드폰이 600만 대가 있습니다. 인구가 2,500만 정도 되는데 어린애들 중심으로 얘네들이 장마당 제너레이션인데 얘네들은 북한이 통제를 못합니다. 어린애들이 남한 이거 가지고 남한 영화 봤다고 그래가지고 전교생이 모인 데서 12년짜리 형을 받는 장면입니다. 근데도 다 본대요. 김정은은 끝발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김일성이는 위대하다고 그랬는데 김정은은 씨알이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김일성 대학 출신의 란코프라는 러시아 학자인데 이 사람이 북한은 이제 꺼져야 된다라는 책을 썼는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북한 통치배들에게 집에서 두부를 만들거나 편리한 옷을 재봉하는 아줌마들이 미 제국주의나 남조선 괴뢰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이게 지금 북한이 거의 무너져가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공산국가가 국민을 먹여 살리지 못해가지고 나가서 먹고 살라고 그랬더니 원초적 자본주의가 돼가지고 살고 있더라. 잘은 못 살아도 살고는 있더라. 이게 이제 북한의 그 딜레마죠. 이거 아까 나왔던 그림이고. 북한 철도가 이래요. 남한 사람들이 통일되면은 기차 타고 뭐 독일 간다고? 미쳤습니까? 기차 타고 독일을 가게? 한 달 걸리는데 비행기 타고 가야지. 그런 개소리를 이제 국민들로. 그리고 갈 수도 없어요. 우리나라 기차는 북한 기차보다 6배가 무겁습니다. 북한 철도를 통째로 새로 깔아주지 않고는 한국의 기차가 북한 땅을 달릴 수가 없어요. 지금도 천천히 가면은 베를린까지 기차로 갑니다. 우리나라 통일원 장관 하는 사람이 대통령 나왔을 때 개성에서 열차 끊어가지고 베를린까지 가고 싶다. 갈 수 있어요, 지금도. 그런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로. 그랬대요. 유럽 가가지고, 이 철도 너무 좋다고 그랬더니 유럽 사람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아니, 유럽까지 철도를 타고 어떻게 가겠어요? 보름 걸리는데. 내가 애들한테 그랬습니다. 유럽까지 기차 타고 가려면 한 달 휴가는 얻어야 될 거라고. 갔다만 오는데. 그 비행기 타고 가야죠. 이런 철도입니다. 왜 거기서 조금 재수없게 한국보다 100km 위에서 태어나서 저러고 살아요, 아주머니들이.
이 동상이 금을 37kg 바른 동상입니다. 37kg짜리 금을 발랐어요. 북한 사람들이 미국한테 그런데요. 저거 깨고 싶은데 얼마 주겠냐고. 저거 깨지면은 체제 붕괴되는 거죠. 미국 CIA가 작년에 얘가 가짜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놈은 밴딧인데 떠돌이 양아치인데 진짜 김일성은 수제고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장교고 일본군과 싸우다 죽었다. 근데 얘는 가짜다. 이런 것도 지금 다 나오고 있죠. 김일성 생일을 태양절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김정은이가 자기가 너무 권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권위를 따라서 지 권위를 유지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버지 권위를 지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잘 통하지가 않죠. 북한 학생들 교과서에 통일이라는 말 다 지웠습니다. 통일 안 한대요. 그리고 한국을 대한민국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휴전선에 지뢰를 깔았습니다. 처음으로. 원래 우리는 방어니까 쟤네들이 오지 못하게 지뢰를 깔았는데 북한도 지뢰를 다 깔았어요. 우리가 오지 못하게가 아니라 북한 사람들이 탈출 못하게 합니다. 근데 지금 아주 웃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뭐 쌀 뭐 이런 얘기, 뭐 북한 그림 보면은 뭐 전부 뭐 북한 사람들 그냥 지금 현재 금년 현재 한 끼 먹습니다. 특히 북한 후방 지역은 한 끼 먹고 살고 이렇게 처절하다. 북한이 지금 기름도 국제사회에서 너는 기름 수입하지 마. 요만큼만 수입해. 요만큼 사오는 것은 합법이야. 북한이 1년 동안 쓸 수 있는 것을 유엔이 허락한 양은 우리나라가 6시간 쓰는 양입니다. 대한민국이 6시간 쓰는 양이 국제사회에서 북한한테 1년 동안 그거 사오는 것은 문제 안 삼겠어. 이 정도로 북한은 열악하다. 북한 비행기에다가 초록색을 칠했더라고요. 비행기에 초록색 칠한 나라가 세상에 북한밖에 없습니다. Why? 뜨지 않으니까. 근데 왜 초록색에서? 위에서 보이지 않으라고. 안 뜨는 비행기입니다. 북한 탱크 중에서 제일 최신형이 김정은보다 나이가 많아요. 72년거가 제일 최신형입니다. 여기 김정은이가 탔는데 김정은이가 84년생인데 이 잠수함은 1960년대 겁니다. 전쟁 못해요. 그래서 핵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핵을 가지는 거예요. 북한이 우리한테 그럽니다. 탱크로 싸우고 총으로 싸우면 니네가 당연히 이기지. 근데 나는 핵이 있잖아. 뭐 요번에 이거 만들다가 전부 뭐 다 웃기고 그랬어요. 북한의 군사력은 미군이 가끔가다 한국 와서 훈련하는데 미국에서 제일 쌈잘하는 부대인데 이게 뭐야? 뭡니까? 한 놈 죽이면 되는 전쟁을 미국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한 놈 죽이면 되니까 총 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전쟁 나면은 김씨 네가 제일 먼저 죽어. 그게 지금 미국이 북한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럼으로써 디터 전쟁이 못 일어나게 지금 막고 있는 것이죠. 이건 또 뭡니까? 9살짜리를 여기다 대고 한다? 우리나라 그 멍청한 언론들이 얘가 후계자래요. 나는 인간 방패라고 그랬습니다. 미국이 이놈을 아무 때나 죽일 수 있는데 그게 무서운 거예요. 미국, 야 이 미국 놈들아, 너네들은 여자와 노인과 어린애는 건드리지 않는다며. 나를 죽이려면 우리 딸도 죽어. 그 주애라는 애를 지금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웃기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미국 CIA 국장이 미국과 북한과 대화를 한다고 해서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김정은이 딱 서 있는데 가서 악수를 뜨게 했더니 김정은이가 얼굴 쳐다보면서 미국이 나를 죽인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랬더니 폼페오가 악수하면서 우리 미국은 다른 나라 국가원수를 암살하는 것을 국가정책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FBI라든가 CIA라든가 해병대가 당신을 죽일 계획을 갖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을 우리가 일일이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너 까불면 너 죽어 임마 라고 얘기한 겁니다. 미안해가지고 근데 김 위원장 내 듣자 하니 시진핑이가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당신이 되게 기뻐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김정은이가 책상을 빵 치면서 껄껄 웃으면서 그 중국놈들 말 믿지 마세요. 다 거짓말입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중국놈들이 우리를 먹을 겁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내가 중국놈한테 먹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한미군이 나를 살려주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회고록에다가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한테 한마디 하겠다.
남한에 미군을 아무리 많이 갖다 놓고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다 놓더라도 김정은은 개의하지 않는다. 그런데 자꾸 미군 나가라고 그러니까 이 삶은 소대가리 같은 놈아라고 남한 대통령을 욕을 하는 것이죠. 국제정치 간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가지고 소련을 도와주는데 이게 허약하다는 소리예요. 오죽하면은 그 조그만 나라를 못 먹어갖고 북한 폭탄을 얻었습니까? 지금 문제는 김정은은 내가 30조 5천은 도와주는데 왜 1조밖에 안 주는 거야? 김정은은 30분의 1 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북한 국민은 못 살더라도 자기 용돈은 되는 거예요. 정말 자동차도 최고의 자동차, 소련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차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뭐 북한 가서 죽을 사람들이죠. 몇 명 죽었는지도 몰라요. 몇 명 파견했는지도 모르고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근데 죽은 사람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기념관 만들어가지고 울지도 못한대요 부모들이. 조국을 위해서 죽었는데 울면 어떡하느냐. 이거 나중에 혹시 여러분 자료 필요하신 분 보세요. 2025년까지 4,700만 명이 죽거나 다쳤다. 뭐 600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추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러시아한테 1,000만 발 정도 포탄을 줬는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절반은 불발탄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발탄이니까 돈을 줄 수가 없죠. 불량품이니까. 그냥 나가서 안 터지면 되는데 대포에서 터진 적도 있어요. 그 러시아 대포가 이렇게 다 녹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돈 주겠습니까? 뭐 절반은 불량이다 이런 것 쭉 보시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만나서 걸어갔습니다. 북한하고 평화를 위해서. 이것을 뭐 이 파란색 칠한 달인데 저는 저거 보고서 뭐 얘기가 되려나. 미국 사람들은 저 그림을 보고서 둘이 42초 동안 걸었다. 둘이 42초 걷다가 김정은이가 숨을 헐떡거리면서 가서 앉아서 얘기하자고 그래서 앉아서 얘기하였다. 42초 걷는 동안에 김정은은 숨을 35번 쉬었다. 그러니까 1분에 50번 숨 쉬는 거예요. 정상적인 어른은 1분에 18번 숨을 쉰다. 제가 미국 보고서를 읽은 겁니다. 왜 이렇게 김정은이가 헐떡거렸냐? 심장이 대단히 나쁠 수 있다. 또는 아버지 같은 남조선 대통령을 만나서 흥분했을 수도 있다. 그 얘기는 오피트 7인치. 제가 미국에 유학할 때 운전면허증이 오피트 7이라고 썼습니다. 제가 168인데 그 정도 되는 거예요. 몸무게가 우리나라 킬로그램으로 136kg, 지금은 145로 칩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루에 담배 4갑. 그래서 숨을 그렇게 헐떡거렸을 것이다. 내가 이거를 미국 의사들 어디에서 강의를 했더니 미국 의사가 그러면 40이면 죽는데요 그러더라고. 지금 42살입니다. 저 친구가. 미국은 여기서 한 얘기를 다 들었다고 돼 있죠. 그 정도를 듣는 것이 미국의 능력입니다. 말을 다 들었다. 둘이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안다 그런. 뭐 이 미국 뉴질랜드 기자인데 이 책 보면 그런 얘기가 다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말한 숨을 35번 쉬었다. 42초 동안에 뭐 3살 때 트럭을 몰았다. 모터보드를 몰 줄 알고 총도 쐈는데 100m 앞에 있는 전구를 다 맞췄다. 그런 책들이 여기다 나옵니다. 웃기는 얘기죠. 내가 트럼프가 우리나라 국회 와서 한 말입니다. 북한은 당신의 할아버지가 그랬던 천국이 아닙니다. 아하, 미국의 정책에 핵심이 나오는구나. 천당 지옥 그러면 그건 날리는 겁니다. 누구도 가서 안 되는 지옥입니다. 어이구, 미국이 북한을 지옥이라고 보네, 트럼프가. 그렇지만은 요거 당신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 지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yet despite every crime you have committed against God and man. 이게 트럼프는 미국 외교 정책의 기본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일탈이 아니에요. 전혀 아웃사이더가 아닙니다. 전통 그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너 니네 할아버지가 천당 받는다고 그랬는데 지옥이야. 그리고 네가 인간에 대한 지은 죄가 많아, 하나님과. 그렇지만은 개과천선하면 도와줄 수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트럼프를 하도 싫어해서 저게 되면은 이제 대한민국 포기하고 갈 거야. 국회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힘, 결의를 의심하는 자는 우리의 과거를 보고 더 이상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이나 동맹국이 협박 혹은 공격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키기 위해 싸우고 목숨을 걸었던 5만 명이 죽거나 다쳤고 179만 명이 와서 싸우고 갔습니다. 장군 아들들도 수십 명 죽었고 하버드 대학생들도 수십 명 죽었습니다. 그 땅이 다시
전쟁이 나도록 하지 않아. 우린 그래서 지킨 땅이야. 그래놓고 최악의 잔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거다. 전쟁은 안 난다 이겁니다. 우리는 함께, 이건 뭐 저 이제 결론 부분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의 한국, 안전한 한반도, 남북 이산 가족들이 재회를 꿈꿉니다. 통일이죠. 남북을 잇는 고속도로, 가족들의 만남, 해강몽을 가고 아름다운 평화의 약속이 오는 날을 꿈꿉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강력하게 방심하지 않고 북한에 초점을 집중하고 모든 한국인들이 자유롭게 살 그날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트럼프가 2017년 11월 달에 일기 때 한국어 산 얘기인데, 이거는 아마 트럼프 임기 중에 명문 중에 명연설로 이제 남게 될 것입니다. 예, 미국의 정말 끝내주는 미래학자입니다. 저 사람이 한국은 2030년 이내에 아마도 통일할 것 같아. 통일한 한국은 힘이 대단히 세질 거야.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지. 2040년 무렵에 만주가 어떻게 됐을지가 너무 궁금해. 2014년에 조선일보, 문화일보랑 인터뷰입니다.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2040년에 만주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마도 만주가 너희 나라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을 것 같아. 그때 내가 92살인데 92살밖에 안 되는데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I'm only 92 years old. In 2040, I will come Seoul again. 서울 와서 내 예측이 맞았는지 확인할 거야. 여러분 웃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 100살 다 넘길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작년에 104세 5개월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게 어머니를 보내드렸어요. 104세 5개월. 뭐 괜찮죠, 그죠? 여기 이제 이 사람은 미래학자이기 때문에 얼마 산다를 같이 스스로 아는 겁니다. 2040년에 92살이면 살아있을 확률이 너무 높아요. 여러분 그때까지 다 살아서 이 사람 얘기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책에 쓴 거예요. 이 사람은 미래를 예측하니까 100년 후, 10년 후 이런 책이 많은데 나는 늘 한국이 통일됐을 때 만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중국은 내부를 통제하기에도 급급할 것이다. 러시아도 다 찌그러져요. 통일이 되면 한국은 강대국이 될 것이다. 만주는 2040년 무렵 한국의 영향권에 포함된다. 작년에 대만의 아주 끝내주는 국제정치학 교수가 서울 와가지고 연설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중국 인구 4억이 죽은 거로 치더라고요. 나라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곧 중국이 분열될 텐데, 분열되면 이렇게 된대요. 위구르 독립, 티베트 독립, 여기 이게 복건성인데 복건성은 대만됩니다. 왜? 대만의 인력이 더 센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요거만 남는데요. 근데 내가 특별히 얘는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만주 독립하죠 그러더라고요. 만주가 독립하면은 그 만주는 통일된 한반도, 돈이 쏠려 있는 한반도에 붙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지도가 나오는 거예요. 만주가 한국거가 되고 고구려가 한국거가 되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죽어도 한국 가고 싶어서 미치는 나라가 몽고입니다. 몽고가 벌써 지금 한국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생긴 거 우리랑 똑같아요. 한국 사람하고 제일 가까운 게 몽고더라고요. 제가 이제 관찰한 바로. 몽고는 여러분 가보세요. 개발되지 않은 미국입니다. 얼마나 넓은지. 근데 개발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저 네바다 이런 데 그냥, 근데 거기는 또 풀도 좀 있어요. 네바다인데 풀 있는 네바다고 사람도 안 살고, 이거 우리 거 되면은, 그러면 강대국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10만, 북한이 12만, 22만인데 고구려가 제일 넓을 때가 57만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넓이는 남한의 5.7배, 남북한의 거의 3배. 이게 되고, 몽고 이거 붙이면 한 2, 300만짜리 나라 되는 것이죠. 그럼 능히 영토로도 강대국이 될 수 있다라고 되는데, 이런 날이 올 때를 우리가 꿈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미국의 골드만삭스가 예측을 했는데 2050년 무렵이 되면은 이건 개인소득 기준으로 미국과 한국이 지구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한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미국에서 사시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특히 이제 통일에 대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민주화시키는 데 대해서 지금 재미 동포들 지금 최근에 한국 정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희망적인 나라가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원래 1시간 하게 돼 있는데
1시간 5분 했는데 Q&A 시간이 30분인데 그러면 25분으로 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그래서 저는 지금 국제 구조가 이 중국을 날려버려야 되겠어. 이놈 그냥 놔뒀다간 큰일 나겠어. 중국은 우리의 적이야. 트럼프가 처음으로 중국을 적이라고 얘기합니다. China is our enemy. 나는 저 사람이 기억가니까 이 말을 하겠지. 2015년에 쓴 책에서 2011년에 대통령이 된다음에도 China is our enemy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은 말을 그냥 해버리는 사람이니까 외교적으로 하지 않고 아무나 알아듣기 좋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지금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헤매구나. 제가 뭐 미중 패권 이런 그 강의도 많이 하지만은 중국은 이제 끝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정말 더 발전하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정치 경제 체제를 가지면 돼요. 미국식으로 완전히 정치 경제 체제를 완전히 미국 거로 바꾸면은 한번 해볼 만해요. 미국하고. 근데 그렇게 되면 중국은 분열됩니다. 미국은 이렇게 큰 나라가 United States 이렇게 큰 나라는 한 나라로 살 수가 없어요. 원래. 그래서 이게 성공된 정말 최대 대규모 국가인데 캘리포니아하고 텍사스가 얼마나 다릅니까? 집 모양도 달라요. 근데 그게 한 나라. 근데 중국은 이 큰 거를 China is a civilization, not a nation state. 그런데 중국 지도자들이 문명을 한 국가라고 생각하고 통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골치가 아프고 다 깨져나가더라. 지금은 중국은 자유화되면 분열되는 것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개혁 개방을 하면 나라가 쪼개지겠고 그걸 안 하자니 국민들이 폭발하고 있고 경제가 망하고 있고 그래서 바로 이 시기에 그것을 과감하게 해결해 보겠다는 사람이 현재 미국 대통령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